네, 이번 강의에서는 미래 사회에서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미래 사회의 교육 형태는 매우 다양할 것으로 예상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크게 네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생교육, 지속 가능 발전 교육, 사이버 교육, 핵심 역량 교육이라고 하는 형태, 네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평생교육.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있겠고요. 평생학습기관이다라고 해서 이런 기관도 운영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지식 기반 사회가 발달하면서 모든 사람이 수시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 교육의 역할 강화될 것이고요. 자,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의미부터 살펴보면은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생에 걸친 모든 차원에서의 모든 교육 형태를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학령 전기의 학교 이전 교육과 성인 계속 교육의 학교 이후의 교육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학령기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규 교육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리고 이 평생교육은 교육은 곧 학교 교육이다. 즉, 교육은 학교 교육만 교육이다라고 하는 사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청소년기의 학교 교육에 국한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삶과 교육을 연계하고 통합하려는 그런 노력을 드러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교육에 대한 보완책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사회 변화에 대한 중요한 대응책으로도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평생교육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 교육입니다. 자, 여기서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말 여러분들 아마 들어본 것 같죠? 예.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바로 환경과 관련된 거죠. 산업 사회를 거치면서 지나친 개발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고요. 지구의 환경이 악화되었고 또 후손들에게 오염된 환경을 물려주게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 후반부터 국제 연합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지속 가능 발전은 환경, 경제, 사회 세 개의 분야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하는 상호작용이 그 핵심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 개의 영역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변화의 방향을 새로이 설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이 지속 가능 발전이 바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지속 가능 발전 교육과 관련된 거죠. 자, 이것은 지속 가능한 미래와 사회 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면 환경 교육만 생각하는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환경 교육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환경, 경제, 사회의 세 영역 모두를 고려한 교육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교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통합적이고 범교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관련 체험 활동, 예를 들어서 효율적인 자원 활용이나 에너지 절약, 환경 보존 등과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체험 활동을 통해서 욕구 자제 및 협력과 공존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 이 교육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사이버 교육입니다. 자, 사이버 교육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이버 교육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지식을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사이버상의 어떤 다양한 지식들로부터 의미 있는 지식을 추출하는 그런 방법이 중요하게 되었고요. 자, 사이버 교육의 의미는 이거겠죠. 첨단 정보통신 기술 기반으로 인터넷 공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이고 방금 얘기했듯이 사이버상의 다양한 지식들로부터 의미 있는 지식을 이제 추출해 나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 필요에 따라서 획득된 지식,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또 이렇게
획득되었으면은 그것을 또 구성해 나가는 만들어가는 지식의 중요성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이버 교육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자, 이건 장점이 되겠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교육에 참여하고, 그리고 뭐 학교 교육이나 직업 교육을 위한 보충 교육의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또 장점이 있겠고요. 또 사정상 정규 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의 학력을 보완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초, 중, 고등 교육을 받고 싶지만 시간과 뭐 장소 등의 제약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들이 편리하게 교육을 받고 학력을 방금 얘기했듯이 학력을 보완하고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방송통신고등학교 들어봤을 겁니다. 방송통신대학교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직업 교육 이외에도 이 사이버 교육 말입니다. 그래서 취미, 여가 생활을 위한 교육도 이렇게 담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우리 지금 정규 교육을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또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핵심 역량 교육입니다. 이 역량이라는 말,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또 중요한 용어이죠. 역량이라는 말은 새로운 상황이나 의미 있는 맥락에서 지식을 활용하고 실제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뭐 핵심 역량이라고 하면은 그 역량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량을 의미하겠죠. 자,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는 이 역량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적인 도구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이질적인 집단에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이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네, 학교 교육을 통해 중점적으로 길러야 할 역량으로 자기 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 사회에서 개인의 만족과 직업적 성공을 추구하려면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는 창조적 능력, 또 배려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소통 능력, 자율적 능력 등을 포함한 다양한 핵심 역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미래에 대비하는 교육은 이러한 핵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에서 총 4가지의 어떤 미래 4가지 형태의 미래 사회에서의 어떤 교육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했습니다.